안녕하세요, 코알라입니다. 이번 조선사 영상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성계 대 최영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민왕은 홍륜에게 죽게 되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문인호가 되어야 하는데, 문인호의 엄마 반야가 노비 출신이기 때문에 왕으로 앉히기는 좀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문인호를 지지하면서 문인호를 왕으로 앉힌 이인임은 고려 권력 1위가 됩니다. 이때 당시 대장군으로서 제2의 권력자는 정몽주와 더불어 고려 마지막 충신이라 불리는 최영이었습니다. 이때 최영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공민왕이 기철일파를 숙청하는데 이때 기철이 원나라의 황후 귀황후의 오빠였습니다. 본인 오빠가 숙청됐다는 사실에 펄쩍 뛴 귀황후는 고려 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이유로 몽골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몽골 군대를 박살낸 게 최영입니다. 홍건적이 침략을 했을 때 도성까지 홍건적이 들어오는 바람에 공민왕은 안동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때 홍건적을 작살낸 게 또 최영입니다. 흥왕사의 난이라고 해서 김용이라는 권문세족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민왕을 죽이려고 한 걸 막아낸 게 또 무패의 장수 최영입니다. 이번엔 이성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성계의 아빠 이자추는 원래 원나라의 내정간섭기구였던 쌍성총관부 소속이었습니다. 고려인이지만 원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었죠. 이때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려고 하니 이자추는 고민을 하게 되며 이성계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성계는 우리는 고려 사람이니까 총관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자라고 주장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대 손실 없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고 천령 이복까지 확보해서 공민왕에게 갖다 바침으로써 이성계는 스타가 됩니다. 황산전투라고도 불리는 왜구와의 전쟁에서 적장 아지발도의 목에 화살을 쏘아 맞춤으로써 왜구와의 전쟁도 이기게 됩니다. 이성계 또한 해당 전투들 말고도 다른 전투에서도 한 번도 진 적 없는 무패의 장수였습니다. 이때 당시 최영과 이성계 둘은 매우 가깝게 지낸 걸로 보여집니다. 이성계의 아빠 이자춘도 최영을 큰형님처럼 모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최영이 이성계를 중앙으로 불러들여 둘이 힘을 합쳐 그때 당시에 권력 1인자였던 이인임을 몰아내게 되고, 그 몰아낸 후에 이성계는 다시 본인의 지역 함경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중앙에 이성계가 계속 남아있기에는 최영에게 눈치 좀 보이고 그래서 돌아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성계에게 누가 찾아오게 됩니다. 조선 건국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조선을 설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도전은 이인임 권력에 반기를 들면서 유배를 가게 된 적이 있는데,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걸 보고 고려는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 나라를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정도전이 눈여겨본 게 이성계이기 때문에 이성계를 만나러 갔고, 이성계를 만나서 한마디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성계는 정도전과 신진사대부의 도움으로 중앙에 다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영과 이성계의 사이는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늘 아래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는 법일까요? 최영이 이성계를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둘의 사이는 점점 틀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최영도 어쨌든 권문세족이고, 권문세족은 기본적으로 친원파이며 이성계의 정치 세력인 신진사대부는 친명파이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영도 어쩔 수 없는 권력자였던 게, 본인 딸을 우왕과 혼인시키면 왕의 장인이 되고 왕을 만나러 갈 때 칼을 차고 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때쯤 중국에서는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고 원나라는 중원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주원장은 명나라 역사상 처음이 되는 미친 소리를 합니다. 이 미친 소리를 들은 최영은 발끈하게 되며 오히려 요동 정보를 추진합니다. 최영과 우왕이 주장하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때 요동종벌 선봉대 이성계와 조민수가 선봉장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성계가 4대 불간호를 꺼내며 요동종벌에 반대하게 됩니다. 이게 잠깐 보면 당연한 소리 같은데, 사실상 이러한 이유들을 따지면 이전에 있었던 전쟁들은 벌어지지 않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성계가 주장한 불가론에서 2, 3, 4번은 명나라도 같은 조건일 텐데, 이성계는 이 불가론을 얘기하며 반대합니다. 아마도 이성계의 정치 세력 기반이 신진사대부이고, 신진사대부는 친명파이기 때문에 명과의 전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거의 모든 군권을 가지고 있던 최영과 대립을 하고 있던 이성계는 본인의 군사를 전쟁으로 잃는 게 부담이 되니 전쟁을 나가기 싫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요동종벌을 반대를 해도 최영과 우왕의 상화에 이성계와 조민수는 요동종벌을 하러 나가게 되고,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까지 도착은 하게 됩니다. 위화도에 일단 도착을 해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압록강을 건널 수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이성계는 옳다쿠나 하고 조민수를 불러 술도 한잔하고, 여기서 그냥 회군하자고 조민수를 꼬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게 됩니다. 회군을 하게 된 이성계는 최영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성계의 요동종벌군은 정예였기 때문에 최영은 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최영은 패장이 되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자 무패장군 최영은 이성계에게 밀려나게 됩니다. 최영을 몰아낸 이성계와 조민수는 조정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고, 이들은 패가 입진을 주장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패가 입진이란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우자라는 뜻인데, 지금 왕인 우왕은 왕우가 아니라 신돈의 자식인 신우이기 때문에 패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우왕을 밀어나게 되고 다음 왕이 될 인물을 찾던 중 같이 패가 입진을 주장했던 조민수가 논리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우왕이 신돈의 자식이면 창왕도 신돈의 손자가 되는데 논리에 맞지 않는 소리죠. 아무래도 이성계와 대립각을 세울 것 같으니 권력에서 좀 밀리던 조민수가 본인이 왕을 앉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성계와 조민수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성계는 조민수를 정쟁 끝에 제거하게 되며 이때 최영도 같이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의 충신이었던 우패장군이었던 최영은 결과적으로는 역사의 패배자가 되게 됩니다. 이성계는 조정 권력의 실질적인 1인자가 되는데, 이때 이성계를 지지하던 신진 사대부가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웅건파와 강경파, 혹은 정몽주파와 정도전파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이성계와 최영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사를 이어나가 봤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아마도 정도전과 정몽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